항공기 타이어에 질소를 넣는 이유. 멕시카나 940편. 다큐 9분 스튜디오. 나레이터 김단. 멕시카나 항공. 민간이 설립한 항공사가 국유화되기도 하고 다시 민영화되기도 한다. 대한항공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최악의 사례는 멕시카나 항공일 것이다. 1921년 멕시코 최초의 항공사로 민간이 설립했다. 1929년 페남이 지분 100%를 인수해 페남의 멕시코 지사 형태로 운영되었다. 1967년에서 1968년 파산 위기를 겪으며 페남은 손을 떼고 멕시코 자본이 인수했다. 1982년 멕시코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파산을 막기 위해 지분 54%를 인수해 국영기업이 되었다. 항공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나면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골마 있는 경우가 있다. 67년에서 68년 파산 위기를 겪은 멕시카나 항공도 마찬가지다. 신기종 보잉 727을 도입해 의욕적으로 민간 주도 경영을 시작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다. 1969년 6월 4일 멕시코시티에서 출발해 몬테레이로 접근하던 멕시카나 704편 727 항공기. 조종사의 실수로 프라일레산에 충돌해 탑승자 79명 전원이 사망한다. 석 달이 조금 지난 1969년 9월 21일 시카고에서 출발해 멕시코시티 공항에 착륙하던 멕시카나 701편. 활주로 직전 늪지대에 추락해 탑승객 118명 중 27명이 사망한다. 역시 조종사의 과실이었다. 석 달 사이 보잉 727 2대를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구시대적 경영 방식의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충격요법이 되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경영진은 혁신을 시작한다. 보잉 727 단일 기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 숙련도를 올렸다. 철저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했다. 기체 도색을 화려하게 바꾸고 골든 아즈텍을 브랜드로 만들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고 이후 멕시카나 항공은 전성기를 맞이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했다. 멕시카나 940편. 멕시카나 항공은 70년대에 화양연화를 끝내고 80년대에는 쇠락해가고 있었다. 멕시카나 항공은 86년에도 51대의 보잉 727을 주력으로 쓰고 있었다. 60년대의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멕시코의 환경에는 딱 맞아떨어졌다. 특히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훌륭했다. 여러 기착지를 돌아다니는 무거운 중량의 항공기가 짧은 활주로에 잘 멈춰설 수 있었다. 1986년 3월 31일 멕시카나 940편은 전날 시카고에서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체의 별명은 베라크루스, 예수가 못 박힌 성 십자가를 의미한다. 1981년 3월에 생산된 기령 5년의 기체다. 시카고에 착륙했을 때 좌우 브레이크가 불균형하게 작동했다. 오른쪽 브레이크에 공기가 있음. 기술 일지에 간단한 보고가 기록되었다. 시카고 정비팀은 브레이크 라인에서 공기를 빼내고 유압류를 채워 넣는다. 멕시코 시티에서도 다시 브레이크를 정비한다. 유압 시스템의 정상 압력은 2800psi에서 3100psi 사이. 현재 3150psi로 정상치보다 살짝 높다. 정비팀은 유압 시스템 정비를 다음 날로 미룬다. 기장 36세, 총 비행시간 6328시간. 대부분 멕시카나 항공에서 보잉 727을 비행한 시간이다. 오늘은 아내와 두 아이 후안과 그라시에라도 함께 탔다. 비행 일정을 마치고 가족과 디즈니랜드에 갈 생각이다. 기장의 아내는 69년 늪지대에 추락했던 멕시카나 701편 승무원이었다. 수십 명이 죽은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아 가족을 이루었으니 지난 17년은 운이 좋았다. 부기장 34세, 총 비행시간 1769시간. 항공기관사 29세, 총 비행시간 1142시간. 승객은 159명, 총 167명이 탑승했다. 점검을 마친 멕시카나 940편이 견인된다.
오늘 좀 무거운 것 같아. 네? 어디 묶여있는 느낌이랄까? 불길한 느낌이 든다. 왜 기체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질까? 8시 50분, 이륙 활주가 시작된다. 왜 이렇게 무겁지? 추력을 더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체가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지만 최대 이륙 중량보다 6톤이 가볍다. 추력을 최대로 높이지만 이륙 속도를 만들기 위해 11초가 더 필요했다. 브레이크 과열. 기체가 무겁게 느껴진 원인을 조종사는 알 수 없다. 왼쪽 랜딩 기어에 강한 마찰이 생기고 있었다. 왼쪽 랜딩 기어의 바깥쪽 바퀴에는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것만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왜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걸까? 사고조사위는 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왼쪽 끝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은 채 이륙 활주를 하고 말았다. 브레이크는 섭씨 870도까지 가열되고 있었다. 조종사는 속도가 나지 않으니 추력을 더 높이고 마찰은 더욱 올라갔다. V1, V2, 로테이트. 기장이 기술을 든다. 이륙은 평소보다 힘들었다. 막상 상승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정상이다. 브레이크가 잡힌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져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 기어 올려. 기어 올립니다. 당시 항공기 브레이크에는 온도 센서가 붙어 있지 않았다. 가열된 랜딩 기어가 기체로 들어가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현대의 항공기는 이 경우 브레이크 과열 경고가 나온다. 기어를 내려둔 채 바람으로 충분히 식힐 수 있다. 뜨거운 랜딩 기어가 기체로 수납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열기가 타이어로 온전히 전달된다. 항공기 타이어는 200파운드 압력을 유지하며 1000파운드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항공기 타이어는 질소로 충전하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었다. 공기의 78%가 질소고 20.95%가 산소다. 이 20.95%의 산소가 치명적일 때가 있다. 가열된 타이어에서 탄화수소가 발생한다. 타이어 내부에는 20.95%의 산소가 압축되어 있다. 폭발. 이륙 14분 후 고도 29,400피트로 상승했다. 왼쪽 랜딩 기어 수납부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유압 라인과 연료 라인이 동시에 터져나간다. 폭발음과 함께 객실 내 산소가 급격히 빠져나간다.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940편 저고도 요청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멕시카나 940 고도 28,000피트를 요구합니까? 터져나온 연료와 유압류가 화재를 일으킨다. 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올라와 객실을 덮친다. 승무원이 화재를 보고한다. 비상 상태입니다. 멕시코 시티로 회항을 요청합니다. 940편 알겠습니다. 고도 2만 피트로 하강을 허가합니다. 우선호에서 멕시코 시티로 직행하십시오. 우선호에서 멕시코 시티로 직행. 객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 동체는 거대한 난로가 되어 1650도까지 치솟는다. 알루미늄이 녹는 온도의 2배가 넘는다. 기체가 열기에 녹기 시작한다. 조종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료를 차단할 수 있을까? 탑승자들의 고통이 짧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날아간다. 기체는 반으로 쪼개진다. 폭발 불과 4분 후 미추아칸 산맥에 추락했다. 멕시카나 940, 여기는 멕시코 센터. 멕시카나 940, 들리면 대답하십시오. 167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헬기도 착륙할 수 없는 험난한 산속이었다. 사고 조사는 수사로 시작했다. 멀쩡한 항공기가 왜 공중 폭발을 일으켰을까? 중동 테러 조직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추락 지역의 산에는 아질산염, 질산염, 유황 성분이 많았다. 모두 화약의 성분이다. 멕시코시티 공항 근처에서 길을 잃어 940편에 탑승하지 못한 60대 여성 2명도 조사받았다. 결국 테러 가설은 기각되고 타이어 폭발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왜 브레이크가 과열되었는지는 끝까지 밝혀낼 수 없었다.
메인 기어가 과열된 것을 조종사가 알 수 있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항공기는 이런 사고에 대비되어 있다. 메인 기어가 수납되는 휠웰에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이곳에서 화재 경고가 나면 기어를 내리고 브레이크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1987년 6월, 미 연방항공청은 미국 내 모든 화물기 타이어를 질소로 충전할 것을 지시한다. 만일 타이어가 폭발하더라도 멕시카나 940 편과 같이 끔찍한 공중화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 멕시카나 항공은 민영화되어 아에로멕시코와 합병되기도 하고 다시 분리되기도 하였다. 9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다시 정부가 관리한다. 2005년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방만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0년 운항을 중단하고 2014년 최종 파산하였다. 현재는 정부가 브랜드만 되살려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영항공사 형태로 운영 중이다.